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봉알입니다. 아유, 지난주보다 사람이 줄었네요. 제 강의는 특이하게 듣다가 하산을 합니다. 다 배우면요. 예. 제가 이 얼마 전에 말입니다. 최근 욕을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지하철을 한번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복을 입은 젊은 녀석 두 놈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저 젊은 친구들이 어떤 욕을 쓰나 하고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Fuck you! Oh shit! 이런 외국 욕을 남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 무엇보다도 우리 욕의 전통을 계승해야 할 이 젊은 것들이 외국 욕을 남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는 그 욕을 듣는 순간 혈압이 오르고 이 피가 아주 그냥 거꾸로 그냥 돌았어요. 예? 아니, 우리 욕도 많은데 왜 하필 남의 욕을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 뭣도 모르고 쓰는 남의 욕, 이런 욕을 쓰는 친구들을 싸잡아서 우리가 호로 새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분이 중요하겠냐? 명예를 남겨야지. 손님, 나 노래 한 자리 할라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냄비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냄비, 파란 냄비, 찢어진 냄비. 치워보라, 이 씨발 할놈아. 출석 부를 때 나서라잉. 예비 없는 호로 새끼들이. 어떤 새끼야? 어? 이 씨발놈들이 진짜 보자 않게. 아이고, 이 씨발을 못 먹었네. 한 손으로 받아, 이 씨발놈아. 어따 씨발놈 오래간만이다. 에라,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들이. 에이, 씨발. 씨발놈. 에라, 이 씨발려라. 터진 주둥아리 작작 놀려라, 이 씨발놈아. 에이, 씨발놈아. 어따 씨발놈 눈도 밝고. 씨발놈 어디 갔다 있잖아. 씨발놈. 씨발놈 이거나 먹어라. 자, 오늘 두 번째 강의할 욕이 바로 이 씨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욕은요, 우리나라 욕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또 욕입니다. 그리고 이 씨발은요, 이 응용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욕입니다. 예. 아까 여기서 응용하니까 김응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자, 이 씨발이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요, 앞 글자나 뒷 글자에 붙으면 욕이 또 돼요. 보통 그냥 씨발도 이런 씨발 로마 이렇게도 쓰이고요. 씨발 려마, 예? 그리고 또 씨발 새끼야. 그러면 이 앞엔 뭐가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욕이 있죠. 이미 씨발 이런 욕으로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씨발은요, 전라도나 경상도의 사투리가 가미되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욕이 됩니다. 에? 자, 여기 저 전라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이쪽에 안경 끼신 분이군요. 이 전라도에서는 이 씨발놈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씨발놈아 그래요. 그냥 씨발놈에 이래요? 아니 씨발남이 이러죠. 이 사투리가 좀 약하네요.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셨어요? 7년 8년 됐습니다. 그러면 저 전라도 사투리를 잊을만도 합니다. 전라도에서 이 사투리를 가미해서 씨발놈을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런 씨발놈에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상도에서는 이 씨발놈이라는 거를 사투리를 가미하면 어떻게 쓰이냐? 바로 이렇게 쓰입니다. 이런 씨바람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는 씨벌놈이, 경상도는 씨바람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욕 중 이 씨발은요, 유일하게 이 해외로 수출한 아주 대표적인 욕입니다. 아, 이게 좀 의아해 하시는데요. 이 수출된 욕이 정확하게는 씨발놈이라는
2로 수출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 씨발놈이를 외국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VTR 주십시오. 과연 이 씨발, 그 중에 이 님이 씨발은 언제 사용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이게 저 지하철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특히 남성보다 여성분들은 많이 이런 경우 당해봤을 겁니다. 예? 지금 다 당해봤을 거. 이분은 꼭 나도 좀 당해봤으면 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당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요. 예, 소매치기. 예. 자, 지하철을 타보면요. 아침 출근 시간에 딱 하면요. 꼭 사람 많으면 어여쁘고 이쁜 여자 등 뒤로 바바리 코트 입은 녀석이 쓱 가서 말이죠. 바바리 코트 싹 열고 자기의 귀중한 대가리를 꺼내서 여자의 은밀한 부분을 싹 이렇게 비벼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있죠. 근데 많은 여성들이 그런 지하철에서 그런 폭행범들을 만나면요. 목적지까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수치심 때문에 그냥 하고 당하고 가요. 물론 이제 가끔 어떤 미친년은 오빠 좀 더, 오빠 좀 더 이런 미친년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을 그런 놈을 딱 만났을 때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바로 딱 뒤돌아서서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쑤실 데가 없으면 니네 집 가서 네 엄마한테 쑤셔 이놈아! 이런 뜻을 담긴 이미 씨발을 외쳐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PD 수첩이나 뉴스 추적 같은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요. 꼭 이런 기사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꼬셔갖고 성폭행하는 거나, 그리고 유치원 원장이 그 5살, 6살 되는 어린애를 사탕 줄 테니까 옷을 벗어봐요. 이거 들었다가 저 목 잘리겠죠? 꼭 이런 원장이 있어요. 이런 파렴치범들, 요런 놈들을 싸대봐서 우리도 님이 씨발이라고 외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런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너무 님이 씨발을 남발하면 안 돼요. 웬만한 그런 말 있잖아요. 저놈 욕 많이 처먹어서 오래 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예? 요럴 때 님이 씨발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도 아이, 님이 씨발 떨어졌네? 이렇게 쓸 때도 님이 씨발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청객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님이 씨발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님이 씨발! 약합니다! 한 번 더! 님이 씨발! 그냥 목 끝에다 그냥 전일이 빠바바바. 안녕하십니까. 봉알, 황봉알입니다. 오늘은 어떤 캐티즌 한 분께서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파이프가 샌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이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혹은 점잖은 사람들하고 교우관계가 많은 분들, 혹은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한 분들은 파이프가 있네요. 안 순수한 것 같아요. 파이프가 샌다라는 뜻을 정말 모릅니다. 자, 흔히들 친한 친구끼리는 이렇게 비속어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자분을 여자라고 얘기를 안 하죠.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잘하네요. 자기가 냄비라는 걸 인정을 했으니까 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교를 했다. 이것도 그냥 섹스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떡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속어들을 많이 쓰면서 그 비속어가 어떤 뜻인가, 어떻게 유래됐냐,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에 관련된 비속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요, 미아리 가서 냄비랑 떡을 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줌을 눌 때마다 거기가 무슨 불덩이가 나가는 것처럼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이거 암만 해도
파이프가 센 것 같아요.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나요? 아, 저 그게 냄비를 닦을 때는요, 장화를 끼면 영 느낌이 안 와서요. 아무리 그래도 직업 여성과 관계를 가질 때는 콘돔을 착용하셔야지 성병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 어디서 섭외해온 거 분명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그죠? 네, 어서 섭외한 것 같아요. 자, 그 의사와 그 환자 간의 대화 중에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은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상대편에 있는 그 양아치 씨 같은 그 환자는 비속어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럼 그 환자가 쓴 비속어 중에 첫 번째, 바로 이 냄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속어죠? 비속어죠? 자, 이 냄비는 아까 얘기했죠? 여자를 뜻합니다. 여자 중에서도 그 젊은 여자를 뜻합니다. 자, 그럼 이 냄비를 젊은 여자의 그 TTV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TTV는 탱탱 보지를 뜻합니다. 요게 그 은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 냄비 중에 아주 우울한 냄비가 있어요. 바로 그 찌그러진 냄비가 있어요. 찌그러진 냄비. 이 찌그러진 냄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게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푹 맞은 보지입니다. 푹 맞은 보지.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풍이 딱 왔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입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푹 맞은 보지는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그 여자 성기가 풍이 맞았다.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젊은 여자를 왜 냄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 유래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료 화면 주십시오. 냄비는 음식을 끓이거나 무언가를 삶을 때 이용하는 식기이다. 비속어 가운데 신체의 일부를 유사한 형태의 채소류에 비유한 단어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남자의 성기를 고구마라고 한다. 고구마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냄비에 물을 넣고 삶아 먹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처럼 냄비는 남자의 성기를 담아서 뜨겁게 삶아준다고 해서 여성의 성기를 일컫는 단어가 된 것이다. 이런 저 뜻이 담겨져 있었네요. 자, 다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또 쓰는 말 중에 냄비를 닦았다. 네. 어떤 놈은 이렇게 닦았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놈은 그래요. 이 닦았다 이런 속어가 있는데, 비속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 남자 입장에서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이 냄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깨끗이 닦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듯이 이 냄비를 닦았다라는 뜻은요, 벌써 여자하고 성관계를 다 끝마치고 난 후에 이 말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자, 다음은요, 아까 그 키진이 질문한 게 있었죠? 요것도 잘 써야 되겠다. 파이프가 샌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썼죠. 파이프가 샌다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자지에 성병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가 새는 경우는요, 그 흔히들 그 미알이나 그 청량리에 가갖고 자기 그 성욕을 배설하기 위해서 직업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100% 성병에 걸립니다. 그런 놈들을 보고 우리가 이 파이프가 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프가 원래는 그 파이프에서 일본식 발음 파이프로 변형돼서 생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파이프는요, 이 냄비와 같이 유사 형태학적 그런 속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 파이프, 이걸 왜 남자의 자지로 비유했을까요? 그거는요, 남자가 자기 물건을 이렇게 보면요, 마치 그 자기 고추가 밑으로 툭 쳐진 게 파이프가 이렇게 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겨서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때 요 파이프, 요게 새서 고장나서 파이프가 샌다. 즉 성병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무슨 코끼리 자지를 생각하는지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지를 다른 또 비속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똘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똘똘이.
어떤 여자가 제 고추를 이렇게 애무하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오빠 꽃은 정말 똘똘하게 생겼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말 중에 육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봉 많이 들어가셨죠? 6개의 봉우리가 아닙니다. 육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나무라고 합니다. 남자를 빨개 딱 벗겨놓으면요, 어딘가 하나 뿔뚝 쓰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살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달 써야지. 닭구항이라고 합니다. 닭구항. 그러니까 쉽게 그냥 닭구항 이러시면 돼요. 닭구항. 요거는 원래 일본의 음식입니다. 우리말 나오는 사실 단무지인데요. 근데 사실 이 닭구항이 음식이 아니라 원래 그 의미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닭구항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미야모토 무사시에 보면 닭구항의 유래가 나온다. 닭구항은 원래 미야모토 무사시의 정신적 스승인 닭구항 선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닭구항 선사는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이 아무런 반찬도 없이 맨밥만을 먹는 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장기간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음식을 고안하다가 물을 소금에 절인 음식을 생각해냈다. 그 뒤부터 이 소금에 절인 물을 일본 사람들은 창안자인 닭구항 선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선사의 이름인 닭구항으로 부르게 된다. 그렇군요. 근데 이 닭구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남자의 자질을 뜻하게 됐죠. 그죠? 자, 다음은 환자가 얘기한 것 중에, 을 치다라는 이런 또 비속어가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섹스를 했다, 이런 건데, 왜 이 섹스했다는 거를 떡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요, 요즘에는 이 떡을 만들려면요, 방앗간에 가면 기계가 이렇게 쭉쭉쭉쭉 뽑아줬습니다. 요거 좀 가지고 계시죠. 근데 옛날에는 떡을 만들려면요, 떡살을 절구통에 넣고 절구로 이렇게 쪘습니다. 그때 모양이 마치 남자의 자지가 여자의 보즈에 들어가는 그런 행세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소리가 또 있어요. 떡을 칠 때 소리가 나죠?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양과 소리가 꼭 섹스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해서 떡을 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요, 떡 치는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치는 분들은 소리가 잘 안 들렸죠? 소리 없이 떡을 치는 분입니다. 네. 자, 떡 치는 사람들의 그거는요, 박수를 보면 압니다. 박수 치는 사람들이 다 천대만상입니다. 박수를 그냥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있죠? 그런 놈들은 떡 칠 때도 성의 없게 쳐. 이렇게 쳐요. 그리고 꼭 박수 칠 때 아주 열정적이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조루입니다. 떡 칠 때도 어떻게 치냐면 바로 이렇게 쳐요. 소리와 같이. 이래서 조루입니다. 근데 프로는 어떻게 치냐면요, 벌써 이 박수도 달라요.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프로들도 막 하나, 둘, 셋, 이렇게 칩니다. 프로들은요. 그리고 꼭 이런 놈들이 있어요. 박수 이렇게 치다가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은 떡 치다가지고 오빠 삑사리 났어. 꼭 떡 치다가 빠져갖고 옆으로 빠진 경우, 이게 박수 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을 치다라는 것과 비슷한 속어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빠구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빠구리 튼다, 혹은 빠구리 깐다, 이런 또 비속어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섹스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요 빠구리 튼다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요,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하고 땡땡이 친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 비속어는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거 썼다가는 양아치 취급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그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성관계시 나올 수 있는 비속어를 강의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혼자 할 수 있는 그 성행위, 즉 자위행위입니다. 자위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무리한 누르왕 이런 식으로 뭐가 있을까요? 딸딸이 이렇게 나오네요. 딸딸이가 있습니다. 딸딸이. 자, 이 딸딸이의 그 원래 이 표준어는요, 용두질입니다. 용두질. 자, 이 용두질의 그 사전적 의미는요, 그 본인, 자기 그 꼬추를 자기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쾌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용두질이. 근데 왜 이 용두질을 이렇게 딸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요, 이 딸딸이를 옛날부터 여기에다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경운기 혹은 슬리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슬리퍼를 딱 신고 걸으면요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냐면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게 마치 그 자유행위 했을 때 나는 소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슬리퍼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경운기 있죠. 경운기도 시동을 딱 틀고 딱 가면은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요거보다 좀 사이즈가 큰 사람은 헬리콥터 소리가 난대요. 이런 소리가 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런 그 의성어 있죠? 의성어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즉, 이 의성어들이 명사화돼서 이렇게 비속어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은요, 이 밖에 성에 관한 그 유사 형태학적 그 비속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주시죠. 참 목소리 이쁜 여자가 어지나게가 있습니다. 나가니까 정말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 성에 관련된 비속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떡을 치다, 빠울이 튼다, 혹은 보지나게 이런 것들은요, 그 웃 어른이나 그 점잖은 그런 장소에 가서는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썼다간 양아치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그 친한 친구들끼리 그 친근감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끝으로 황봉알의 강의를 마치면서 박수를 다 같이 치겠습니다. 자, 이상 황봉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싸이뽕알, 황뽕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앞에 분에서 이 침 튀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침은 이겁니다. 성수입니다. 성수. 받아 드십시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은어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마치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고, 섹스를 모르는 사람이 섹스의 화신이 된 것처럼 아주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대화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가 아주 자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데, 저도 무척 기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더욱더 확실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은어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그 은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어떤 생활이냐? 바른 생활 아닙니다. 어떤 생활일까요? 도덕 생활 아닙니다. 바로 성생활입니다. 근데 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성생활을 즐긴다. 좀 모순이 있지만 딸딸이도 엄연한 성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딸딸이 그 성생활에 대한 문장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때려주십시오. 피곤해. 야, 너 어제 콩 땄구나. 아니야, 뽀뽀뽀 봐서 그래. 가발 치지 마. 너 어제 딸이랑 부장치기 했잖아. 무슨 소리야? 부장도 못 들었는데. 응? 아니 왜? 메이데이라서 안 콩 땄다. 왜? 아주 재현 장면 잘 봤습니다. 자, 문장을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피곤해. 너 어제 콩 깠구나. 해서 이 콩 깠구나가 나옵니다. 자, 이 콩 깠구나. 지난주에 배웠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콩 까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콩 깠구나는, 섹스하다. 떡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 섹스하고 떡치는 거를 콩 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거는 두 가지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쪽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두전 정사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옛날에 옛날 분들이 콩밭에서 일하다가 바로 그 섹스를 했기 때문에 두전 정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이라는 작은 작물은요, 아무데나 심어도 이렇게 잘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밭 도랑에다 그냥 심어도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근데 옛날 분들이 이렇게 밭에서 일하다가 떡 치고 싶으면 바로 그 옆 도랑에서 떡을 쳤어요. 그때 그 도랑에 심은 콩이 등에 이렇게 밀려서 깎인다고 해서 이 두전 정사설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진짜예요. 사람이 말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두피유사 음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성의 그 음부, 쉽게 말해서 보지가 그 모양이 꼭 콩깍지와 같다 해서 두피유사 음부설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계속 문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A가 아니야. 뽀뽀뽀 봐서 그래.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뽀뽀뽀. 뭐 그냥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보던 뭐 아빠가 출근하면 뽀뽀뽀.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 뽀뽀뽀를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뽀뽀뽀는 바로 이 포르노를 얘기합니다. 포르노. 예. 자, 이 포르노를 봐서 피곤하다 이거예요. 근데 포르노에 또 다른 그 속어가 있습니다. 은어가. 뭐가 있냐면 노루표라고 그래요. 노루표. 예, 노루표. 혹은 저기 남성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섹세기. 섹세기라고도 합니다. 혹은 헬리콥터. 예, 보면 이렇게 붕붕 뜬다고 그래갖고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B가 바로 사발치지 마. 너 어제 딸이랑 후장치기 했잖아. 무슨 팽이치기, 사치기도 아니고 후장치기. 자, 이 후장치기는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학문 섹스를 말합니다. 이 학문 섹스 자주 이용하면 후장 파열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거꾸로 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입으로. 바로 일본어로 사카시. 자, 이 사카시 만약에 일본어로 쓴다면요. 자, 이렇게 씁니다. 역자. 거꾸로 역입니다. 거꾸로 하는 섹스. 그러니까 구강 섹스, 오럴 섹스를 말합니다. 이 사카시. 아시겠습니까? 자, 사카시를 다른 말로 살까치라고 합니다. 살까치. 혹은 산까치라고 합니다. 이 산까치가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 그 미씨김한테 산까치 좀 해줘. 그랬더니 알았어 오빠 하면서 제 자지를 딱 잡고 입으로 까치까치 설레는 이렇게 산까치 넘어가겠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뭐 반응이 막 이러고 안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가지고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소리야? 포장도 못 뜯었는데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장은 무슨 선물 포장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이걸로 돈 벌었죠? 빤스를 얘기합니다. 빤스. 빤스들
못 뺏겼다 이겁니다. 왜 못 뺏겼을까요? 바로 뒷문장이 얘기를 해주죠. 메이데이라서. 메이데이. 우리가 그 비행기 그 응급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메이데이 그러죠. 그때 이 메이데이 그 메이데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메이데이는 바로 어디로 갈까요? 예. 맨스데이입니다. 맨스데이. 예. 쉽게 말해서 월경, 생리날, 빨간날, 예? 장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방콩을 깠다 왜라고 합니다. 예, 이 방콩이 중요합니다. 옹콩은 오입까지 한 거고 이 반콩은 애무만 하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기분은 어떻죠? 젖 같습니다. 예, 이럴 때 기분이 젖 같습니다. 자, 어떻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봉식이 사투리가 근데 하던다. 왜? 콩밭에서 CD 빼고 놀았대. 그 새끼 똥자루 주제 맨날 아다만 찾더니 콩밭은 왜 갔대? 하드디스크 포맷하고 내려왔나 보지 뭐. 저기 성환이 지나간다. 참 재밌네요. 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봉식이. 그 톤을 한번 볼게요. 야, 봉식이 사투리가 근질근질 하대? 이렇게 나왔나요? 예. 봉식이 사투리가 근질근질 하대. 여기서 이 사투리는요, 사타구니를 얘기합니다. 사타구니. 예. 근데 왜 사타구니가 근질근질 했을까요? 예. 콩밭에서 CD 빼고 놀았대. 여기서 이 콩밭은요, 바로 장려촌을 얘기합니다. 장려촌. 그럼 CD는 어느 정도 감 잡았죠? 콘돔입니다. 콘돔. 다른 말로 장갑, 고무장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똥자루 주제에 왜 맨날 하다만 찾더니 콩밭엔 왜 갔대? 해서 똥자루와 하다가 나옵니다. 자, 똥자루는요, 똥자루 주제에 요거는요, 여자관계, 성관계, 성생활 이렇게 아주 문제가 있는 놈들, 그런 놈들을 우리가 똥자루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제에 맨날 아다만 찾더니 여기서 아다가 나왔습니다. 아다. 예, 일본 말로는 아다라시라고 합니다. 아다라시. 예,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새로운 것, 새롭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아다라고 하면 한 번도 성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은어로는요, 뭐 생자, 뭐 날계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영화 배우 중에서도 이 아다만, 특히 아다만 찾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소룡입니다.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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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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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다만 찾는 배우가 바로 이소룡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후다입니다. 후다. 후다. 이 후다. 일본 말로는 후루이. 그래서 낡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낡았다. 그러니까 좀 성경험이 있어서 조금 낡은 사람을 우리가 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다를 또 다른 말로는요, 개벌, 콩녀, 그 다음에 콩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 저 밖에서 이 카트 넘기는 최 PD는 아달까요? 후달까요? 예.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 PD가 아다만을 고집할까요? 후다만을 고집할까요? 예? 정답하신 분 없습니까? 자기 마음. 아닙니다. 이분은 후다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후다닥 하면서 하기 때문에 후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썰렁했습니다. 아다! 요건 좋았어. 아다! 요건 좋았는데 후다닥은 망했네요. 자, 그래서 콩밭엔 왜 갔대?
하드디스크 포맷하고 외로웠나 보지 뭐 해서 하드디스크 포맷이 나옵니다. 하드디스크 포맷. 여기서 하드디스크 포맷은요, 컴퓨터 용어가 아닙니다. 여자 관계를 청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 관계를 청산했으니까 외로웠나 보지. 여기서 이 보지는 그 보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마지막 B가 쉿! 저기 성환이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성환이가 무슨 영환이, 영철이 할 때 그 이름 부를 때 그 성환이가 아닙니다. 이 성환이는요, 성병 환자를 줄임말입니다. 자, 어떻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셨나요? 네. 자, 이렇듯 아까나 지금이나 이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요, 이렇게 많은 은어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은어들이 다 이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다, 후다는 여성 또 중심적이에요. 하지만 남성 중심적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거는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남자는 해도 되고 여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선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관이 없죠.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여성분들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남자 중에 이런 콩 얘기 자주 하고 CD 얘기하고 하드에 포맷했다 이런 얘기 쓰는 놈들은 대부분이 다 이 똥자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관계가 복잡해요. 이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의 말로는 바로 이 성환입니다. 성환이. 성병 걸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끝으로 아까 그 배웠던 그 5글자 두전 정사설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끝으로 저는